안녕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챕터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대장 홍초보 선생입니다.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지수옵션을 시대에서 이제 향후 흐름들을 보면서 그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나 하는 마음에 참고용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요. 저는 주식대장 홍초보 선생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현대차 그룹이, 현기차 그룹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현대차 기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품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부품들 말고 레거시단의 부품들이 상당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자동차, 우리나라 코덱스 자동차의 연봉 ETF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야, 내가 자동차를 10년 동안 뭘 사서 고민할 게 아니고, 이것만 사서도 10배가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배 났습니다. 그럼 한번 끊어서 간다 해도, 이 코로나 때, 이때 현대차가 10만원 갈 때, 삼성 기아가 4만원대 갈 때, 5만원, 4, 5만원 할 때, 요때만 눈만 맞다나 주식을 사셔서도 지금 현재 현대차는 한 400%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라는 게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주식하면서 채팅창 인간지표들을 보는 것 중에 가장 어이없는 말이, 현대차는 데모해서 안 된다, 투자를 왜 하냐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런 사람이 주식을 보는 눈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주식이란 데모한다고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그 흐름에 모멘텀이 붙었을 때 가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제가 늘 가장 강조하는 게, 할 거 없으면 현대차 기아 사라. 우리나라 재벌 3세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은 정 회장이라고. 왜? 사람이 잘나고 못남이 아니고 강단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야 돼. 대그룹을 운영할 정도의 강단과 추진력이라고. 추진력. 이 월봉이에요. 이 월봉. 이게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 잘 잡으신 분들이 지금 대시세를 보는 거예요. 여기 현대차 10만원 가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만 또 많이 물량을, 기존에 있던 물량에서 많이 추가해서 많이 모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에 이 행보 기간을 다 견딘 이게 5년 정도.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이 올해 대시세를 보는 거예요.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왜 견딜 수 있었느냐? 배당을 계속 주니까요. 그래서 본주를 모으는 습관. 이 추세는 또 언젠가는 꺾입니다. 꺾이는 데가 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월봉, 주봉이 올라가고 일봉도 지금 상단을 열어놓고 단기 고점은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시려면 ETF를 먼저 보시고, 홍초보 저 인간이 말하는 ETF의 구간이 이렇게 돼 있겠구나 하면, 이 채널 안에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간다면 이 정도 올 때나 이 정도 올 때 전부터 분할로 좀 사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본주를. 그래야 자동차 부품단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본주가 죽으면 부품이 갈 수가 없는 게, 본주가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이제 옆으로 갈 때 부품주가 확산이 되고요. 본주가 올라갈 때에 연관된 모멘텀이 붙은 거 있죠. 지금은 로봇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차, 자동차는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좋다. 자동차를 할 때는 오로지 뭐 다른 게 볼 거 있습니까? 현대그룹주에 잠시만요. 현대차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현대차를 보는 버릇. 그 다음에 제가 뭐랬어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결국에 가장 먼저 할 것이 자동화, 자율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연관된 가장 큰 기업은 현대오토웨버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제가 현대오토웨버 여기서 늘 강조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잖아요. 이 구간이 길잖아요. 현대차 차처럼 똑같죠. 결국에는 이건 현대차가 가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의 진짜는 주변주가 아니고 현대 모비스가 이제 자율주행은 모비스다. 똑같죠, 차트가. 현대차랑 똑같은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수송이라든지 뭐든지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은 제가 뭐라고 했죠? 글로비스. 근데 글로비스는 수송이다 보니까 실제적인 모멘텀이 아닌 글로비스로 이 거버넌스로 올리다 보니까 음봉이 위에서 많죠. 그러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네들도 들었다가 팔고 들었다가 조금 차트가 급하죠. 다르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데가 이제 현대 위아. 근데 위아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온 거예요. 저번에 누구 한 분 물려가 어디에 물려 계신지는 저는 모른다 그랬는데, 설마 여기는 아닐 테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일단 수익권일 거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주는 그 다음에 이제 부품단으로 가가지고 다양하게. 자, 만도 역시 제가 그랬죠. 만도를 하시는 분들은 큰 자금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죽는다. 왜? 만도가 예전에 만도라는 기업이 잘 나가다가 이때 뭐가 있었냐면 독자적으로 뭘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계 회사랑 해가지고 현대차라 이게 좀 뭐 밑보였다 해야 될까요? 그런 때가 한번 이제 요 기고만장할 때 그러다가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만도에서 생산하는 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홈페이지 가보시면 요 앞에 조향이나 이런 자동적으로 변속하고 자동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즉 자율주행을 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사물인지 감지를 하는 카메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자동차를 모르는 그냥 주식쟁이들이 하는 말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제어를 했을 때 브레이킹 시스템이라든지 핸들, 조향의 각도라든지 조향의 중요성이 자율주행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오만 게 다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걸 제어했을 때 급제동을 하면서 사람을 충돌을 하지 않거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최소한의 충격화를 할 수 있게끔 제어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품들이 제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레벨4 자율주행은 절대로 성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한다더라 할 때 주가 투자를 해야지 실제 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안 까먹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율주행은 한다더라 기대감이 고조되는 올해가 지금 이건 주가가 피크를 찍을 거예요. 현대차도. 왜? 실제 그게 일어나면 사소한 사고가 나거나 전기차 예전에 그 청도 아파트 불나니까 쌩 난리가 나듯이 똑같은 거예요. 만도의 차트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쭉 살아있는 차트.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좋은 시세를 내시고 줄여나가셔야 돼요. 나중에는 슈팅이 나오면. 그 다음 KG 모빌리티는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이 고민을 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옮기시라, 현대차로. 일정 부분 옮기시라. 얘들도 모멘텀부터가 성장은 할 것이나 기다려야 되죠. 아직은. 그러나 더 빠지진 않으니까 이 슈팅이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여기 양봉 쌍봉인데. 근데 용기를 내셔야 되고, 여기서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든 붙여야 돼요. KG 모빌리티도. 그 다음에 저번에 어떤 분이 세종 이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세종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SIG 세종. 맞죠? 이걸 지금 따라가서 꼭 작은 거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갈 때는 좋은데 다 이제 자동차, 현기차가 좋으니까 그래 좋죠. 부품단은 좋은데 그러나
원주가 없이 시총 2천억짜리 이게 올라서 2천억인 거예요. 원래요 4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12,000원 되면 이미 300% 오른 거예요. 세력주예요. 그냥 모아서 해먹는 거예요. S&T 다이나믹스나 뭐 티버 같은 경우는 방산으로 엮어서 같이 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자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한국 타이어든 금호 타이어든 넥센 타이어든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해에 가장 센 것 하시라 하고 그랬고 지금은 한국 타이어가 더 셀걸요. 한국 타이어는. 그 다음에 저번에 누구 하나 고생하신 분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제가 그랬죠. 명심하라 그랬죠. 여기 딱 요한에서만 지금 움직이죠. 딱 요한에서 안 변합니다. 여기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테슬라 모멘텀으로 워낙 한 시세를 줘가지고.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자동차 주식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라는 거는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있는 한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품주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위에서 줄이고 밑에서 다시 사고 해서 단가 작업을 해나가면서 기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모든 게 확산이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 하세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 모베이스나 모베이스전자 이런 거는 연상 뜨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번에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붙였기 때문에 납품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거의 아무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죠. 이거 일봉이에요. 일봉입니다. 2천원짜리 주식 아무도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싹 걷어서 하는 거니까 세력주에 걸리지 말고 오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수로 감사합니다 하고 가다가 연상이니까 깨지면 다 파세요. 그냥 뭐 나중엔 뭐 조금만 남겨놓아 보더니 서현이와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합니다. 레거시 단에서 자 차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는 내연기관이 바뀌는 시대에서 두산 엔진이 망하듯이 엔진이 망하고 배터리가 들어오면서 구동모터만 있으면 되니까 간단해졌죠. 그리고 타이어 사축 그리고 핸들링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변속기, 기아 쪽, 그죠?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나 안에 사람이 앉아야 되고 디스플레이나 인테리어를 하기에 맞춰서 내장재는 계속 필요하죠. 차 껍데기 쇳덩어리 위에 스틸 위에 앉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연이와는 현대차와 이 40년 넘었을 거예요. 한 50년 다 돼갈 걸요. 그 정도로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하세요. 대신 대응을 하면서 했던 안 했던 간에 시세를 주고 나서 그만할 때는 그만. 요 서현 행자들 아니에요. 서현이야, 서현 탑메타. 저는 뭐 서현이야만 말하니까.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는 현대차의 범퍼가드랑 범퍼레일을 만드는 안전에 세이프티 가드 안전을 책임지는 자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필수예요. 전기차라고 꼭 범퍼가드 안 맙니까? 없으면 됩니까? 하시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 고점에서 자꾸 사는 버릇 그리고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CTR 모빌리티도 이번에 상한가 많이 갔을걸요. 좀 여기서. 왜냐하면 요런 주식들이랑 명신산업이나 테슬라 향하고 현대 모비스의 부품을 납품하는 전형적인 조향장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오는데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주식이 여기 찍고 이 46,000원 하던 게 4,000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46,000원에서 4,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명 세력주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형테크, 아진산업 이런 것들은 주식 방송에서 매일 안 해먹습니까?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주식 방송용 마바라 차트잖아요. 그게 조금 주고 샀다가 팔았다 하는 주식이고 한번 빵 하고 나면은 내가 낸데 하고 내가 추천해서 금주에 추천주 1등 종목이라고 이제 조정 주면 지네들 딱 아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사라 하고 또 올라가면 여기 가면 손절가 잡고 얼마 하라 이런 식으로 기업이 나쁘고 안 나쁘고 아니고 이건 로봇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다 갖다 볼지 즉 입으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차피 주식 방송에서 이런 거 내 해먹을 거잖아요. 아진산업 뭐 구형테크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딱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먹고 나면 이게 어떤 패턴이니까 여기 내려오면 손절 잡고 한 손절에 가면 여기서 맥점이니 사야 된다 하면서 급등함 주고 눌림목 여기서 사라 하죠. 여기 살아놓고 돌파할 때는 여기서는 저희가 말 안 하다가 이 슈팅 나오면 그때서 제가 봤죠 하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턴 플레이로 팔아먹는 주식, 방송용 주식하고 실제로 조금은 그래도 끌고 갈 수 있는 타이어는 제가 그랬죠. 타이어는 시세가 굴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시세를 딱 줄 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타이어는 특성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는 힘겹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은 한도 헛걸리면 잘 기억을 하실 텐데 타이어는 굴리면서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굴러떨어집니다. 산에서 통태 굴리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주를 할 때는 욕심을 내면 가면서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넥슨 타이어도 마찬가지일걸요.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힘들게 갑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그냥 도로록 굴러가 버린다고요. 타이어주의 특성이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이어 하시는 분들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일걸요. 타이어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힘들게 막 계속 하다가 그냥 내려가면 끝도 없이 그냥 굴러버린다고. 타이어의 특징이에요. 자동차 하실 때 잘 앙초보 참 쉽게 설명한다 생각하실 거예요. 타이어는 올라갈 때는 꾸역꾸역 올라갈 때는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타이어 3, 4 똑같습니다. 차트가 잘 보시면. 그리고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어느 게 하나가 먼저 굴러 떨어지면 다 파세요. 다른 것도 다 굴러 떨어집니다. 타이어는 한번 밑으로 구부르기 시작하면 못 막아요. 그 다음에 SL이 제가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죠. 헤드램프잖아요. 헤드라이트 없이 차가 야간에 갈 수는 없어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시세는 없어요. 이게 헤드라이트 팔아가지고 뭘 갈겠냐. 그냥 등락만 주는 건데.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으로 트레이딩, 박스 트레이딩 하기에는 SL만큼 좋은 게 없고 제가 여의도 종목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SL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요 안에 사시면 돼요. 평생 똑같습니다. 왜? 헤드라이트 가지고 이슈를 붙여서 더 올릴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거 평생 트레이딩 하셔도 되는 게 SL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 가운데 딱 요거 4분할 해갖고 하시면 되잖아요. 저 그러잖아요.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거. 또 이거 가죠. 이거 내려오면 그럼 사세요. 또 올립니다. 단지 이 텀이 얼마나 되느냐에 기간의 차이. 한번 올리고 중간에 작은 산 주고 올리고 한번 올리고 내리고 작은 산 주고 올리고죠. 한번 올리고 내리고 작은 산 주고 올리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트레이딩으로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한 종목으로 평생 주식 하셔도 돼요. 진짜로. 나는 모르겠고 나는 막 3만원에 사가 4만원에 판다. 3만원 오면 사고 3만 5천원 가면 팔고 4만원에 판다. 만원 뛰기만 하실 분 하셔도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는 그거예요. 그냥 코리아 FT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영어 종목. 유일하게 처음에 종목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화신서연이와 성화이텍은 얘기를 해도 영어 종목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만 된 종목 하나 있습니다. 한 종목이 이 종목이잖아요. 이걸 처음에 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했던 게 이게 하이브리드 관련이라 그 하이브리드 축전지 관련 그거 제일 위에 커버링만 하던 회사라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가 막 각광을 받고 하니까 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근데 기능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쪽에 일만 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그래서 2, 3천원대 여기 2,600원대 제가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잖아요. 여기 2,600원대 영어로 된 종목 하나 있는데 뭐 조금씩 모아가는 거 하나 있다 했던 게 그때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리고 나서 제가 시세해가지고 7,000원대에서는 파시라 했던 게 여기잖아요. 7,000원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못 팔았는데 어떻게 올라올 거니까 7,000원대는 팔아라 했던 게 오고 그 뒤에 얼마 뒤에 전에 한 번 더 하시라 했던데도 내려가면 해도 된다는 게 4,000원대고 이번에도 이제 또 파시라 한 거고 왜냐하면 요 차트를 잘 보시면 한 시세를 주고 조정을 주고 또 한 시세를 주는데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이건 다 슈팅을 안 줘요. 어린아들은 요런 슈팅을 줄 수가 없죠. 왜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 또 고점을 주고 나면 또 약간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반등을 주고 또 한번 조정을 주고,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전기차 캐점을 뚫어내는 구간에는 공략을 해줄 것이고, 기술력이 되는 기업이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이니까, 여기 올라가면 신용이 좀 쌓이거든요. 그럼 딱 틀어먹고 그렇게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좀 가져보시고.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지금 평화홀딩스, 평화산업도 주식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하겠네요. 이런 스타일들도. 근데 이제는 영혼이, 야, 이거 완전히 차도 죽여버렸네요. 여기 물려있는 분들은. 저런 급등 패턴이 맨 마지막에 지금 현대공업도 마찬가지. 현대공업은 기술력이 되는 기업입니다. 현대공업은 되는 기업이다 보니 이런 것도 방송에서 많이 차트 보니까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하면서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보시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화신이야 뭐 제가 뭐 샤시 최강자인데 뭐라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 음봉, 의도를 가진 음봉이 자동차에는 다 있다. 기아도 있고 이 세계에도 있다. 요걸 넘어가는 요 이제 요 물량 소화잖아요. 여기 딱 급등 요 했던 만큼 딱 차익 나와 있거든. 요걸 넘어가야 진짜거든. 요 안에서는 계속 이제는 요거 지지 라인이 되겠죠. 삼형제들 서현이와 하신, 서현이와 성화이팅.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게 자동차만 자동차지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자율주행을 따로는 안 해놨을 텐데 저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따로 안 해놨죠. 카메라 모듈 정도 뭐 여기에 연관되거나 자율주행 연관해서 뭘 하거나 그런 정도지 제가 따로는 안 해놨네요. 보니까 봅시다. 따로 안 해놨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저는 자율주행이다 이러면은 모비스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위아나 만도에서 그걸 해야 되고, 물론 작은 것들은 저는 작은 것들을 얘기를, 여기 도시항공 자율주행 만도하고 뭐 나닉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을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갖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오비코 이런 거 소프트웨어고, 뭐 MCNX는 카메라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정도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 이렇게까지는 확장해서 저는 모트렉스 저번에 물리신 분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건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하철도 그때 작아져가지고 여기까지는 올 것이다 했는데 한번 대응을 하시고, 여기 이제 중기 라인에서 잘 커버하고 어떤 식으로든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아주 중장기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라산일 때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장담하는데 자동차주는요, 모두가 떠들 때 살면 반드시 물립니다. 자동차는 지속적 우성장, 느리게 성장하는 기업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차의 마지막 종착역은 수소차가 상용화가 될 때까지다. 어차피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가 있는 게, 그런데 이번에 로봇 제가 아트라스 보고 좀 놀랬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땡겨지갖고 한 시세가 난 거라고 그래요. 저는 지금 시세라도 만족을 하는 사람이겠죠. 오래된 사람들은. 뭐 더 이상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분할로 비우면서 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막 달라들어 포모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좋다 할 때의 함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현기차가 누워줘야 돼요. 모비스도 그렇고 토에버도 그렇고 글로비스도 누워줘야 돼요. 위아도 그렇고 만도. 그러면서 밑에 단에 레거시 단이나 모든 자동차 부품 단에 확산이 일어나야 돼요. 현기차, 그 다음에 오토에버, 글로비스, 모비스 살 돈 조금만, 거기서 10%만 하면 밑에 부과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에 다 상한가를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금이 조금, 작은 기업들은 조금만 수급을 주면 되니까 시장이 그렇게 해주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제 수익 더 안 나도 돼요.
그래야 밑에 부품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확산이 돼서 자동차라는 게 발전하고 있구나. 맨날 데모한다고 안 되고 또 비꼬던 것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 SK그룹, 현대그룹, 하나그룹 이런 대기업 그룹을 비꼬면서 무슨 주식을 그럼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사서 주식을 한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하고 뭐가 있습니까? 요 근래 전쟁 때문에 방산 원전이 올라오는 것이고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력 기업이 올라온 것이지 원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투톱이 반도체 자동차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막 욕하고 다니면 사람 서로 얼굴 끄실리는 일 하지 마시고 우리님들은 그래 안 하겠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 조그만한 뭐 이거 공부방 영상을 보기는 하겠습니까만 힘내서 하세요. 하시고 포기가 있을 수 없어요. 현대차가 저렇게 지금 꼭 그 자율주행 그런 거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자동차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지분 다 똘똘이 뜯어보시면 거의 중국 자본이 대부분이에요. 이제는 어려워가지고 다 막 매각하고 지분 팔고 제가 그랬죠. 그 건방진들의 그 겉멋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시아권 자동차가 전 세계를 나중에는 다 지배할 것이고 특히 현대차와 일본 토요타가 점유율을 엄청나게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밀함과 낮은 자세로 임하는 고객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차량의 기술을 상당히 발전해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차가 예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 일단 안전하게 아주 강합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차들 보기보다. 그러면서 연비도 좋기 때문에 많이들 발전을 할 것이고요. 현대차 밸류체인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차가 견조하게 성장하는 이상 밸류체인들에게 다 기회는 저는 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자동차 투자는 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로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시세 구간 가면 제발 그 좀 홀라당 좀 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고요. 시세 구간에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돈이 됩니다. 물론 탐욕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요. 메이저 대장이 행보할 동안에는 시세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때 시세를 챙기시고 메이저가 꺾일 때면 이미 바닥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대장이 맨 마지막에 죽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밑에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짧은 수익 말고 기본적인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는 줄이셔야 됩니다. 쫄따구들이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마지막에 장기 아시죠? 조리 죽고 마포가 죽고 나야 성이 함락되듯이 그 부분은 모든 섹터에 똑같은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헴!